통합사회 윤리. 예, 안녕하세요. 4년 동안 코로나 잘 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선생님도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험 범위 까지는 선생님이 미리 좀 수업을 해주고 해야 선생님이 코로나 회복하고 학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걱정 없이 질문하거나 또는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시험 전주라서 해야 될 공부가 많은데 통합사회 윤리 파트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필기노트 페이지 37쪽에 꽤나 어려웠던 롤스 했고,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 롤스에 대해서 했고,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되기 위해서 취득과 이전의 원칙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 바로 최소 국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선생님 얘기를 했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롤스든 노직이든 모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역시 허용합니다. 하지만 롤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지요. 조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조건부로 허용하지만 노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유권에 의한 자유에 의해서 불평등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롤스는 예스라고 합니다. 이때 이야기한 예스는 국가가 차등의 원칙을 실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내용인 차등의 원칙을 국가가 집행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어떤 합의된 정의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즉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겠죠. 국가가 집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노직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최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 되겠죠. 차라리 도와주려면 개인이 자선, 즉 알아서 남을 돕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자유가 되겠지만 그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중재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한 개인의 부를 떼내서 다른 사람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것은 소유권의 침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185쪽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가상대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라고 싶겠지만 이제 선생님과 함께 롤스와 노직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직은 자유주의 사상가가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유주의란 것은 자유라는 가치, 즉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 요 내용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정의의 원칙. 다시 적을까? 자, 이것은 정의의 원칙에서 몇 번째 원칙이었습니까? 제1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 생활 윤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아마 요런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지금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만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그중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조건부로 허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조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요? 최소 수혜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교사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표시가 안 됐겠죠. 코멘트 달아주기 바랍니다. 이미 선생님 수업 때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켜서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롤스라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이 돼야 된다. 정의의 원칙 중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필기 노트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차등의 원칙.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노직입니다. 자, 노직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다 보면은, 자유가 전제되다 보면은 이런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노직도 동의를 합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즉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 소유권은 그렇게까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나의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정당하게,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and 노동을 통해서라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취득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저번에 수업하면서 노직의 관점이죠. 노직의 관점에서 취득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 바로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전도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넘겨주는 사람의 자유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빈부격차는 노 프로블럼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하나 더 추구를 한다면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문제점, 트러블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교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상관 역시 국가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개입했다 해서 국가가 이런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기본적 자유도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예,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지요. 네, 필기노트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동일한다. 자, 하지만 노직 같은 경우는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 보호하는 역할, 즉 최소 국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소 국가. 하지만 국가가 뭔가 나서서 하게 된다면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사회 내의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노직의 입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가 나서갖고 그 문제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어떤 지원금 또는 기부금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노직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못해도 한 40년에서 5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롤스와 노직,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줄 긋고 별표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물 좀 먹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너 소개 좀 해봐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 본인 소개해라 하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합니까? 일단 안녕하세요부터 얘기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자기소개를 해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앞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소개를 통해서 나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면 공동체나 국가가 중립적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나 사회의 가치를 내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개함으로써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자아의 모습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무슨 말이냐?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어떤
어떤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자아 정체성도 형성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잘 그렇게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학교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어른들끼리 만나면 직업이 뭐예요?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감추는 편이지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교직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바를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고등학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창녕 옥야고등학교입니다 하면은 잘 모릅니다. 선생님 지금 저 대구 쪽에 살고 있긴 한데 대구 쪽 사람들이라 그런지 창녕 옥야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있으면 그 학교 공부 되게 잘하는 학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죠? 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얘기되겠습니까? 그럼 옥야고는 뭐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하니까 선생님한테서 뭘 많이 들으려고 하냐면 대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은 학교에서 3학년 또는 진학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부분인 어떤 그 학생들의 대입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끝났다. 상대방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까? 뭐 키 작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데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에 3학년 담임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 중에 뭐 대학과 관련된 궁금한 거, 공부와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주의란 것은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좀 조심스러운 편이 되는데 선생님은 할로윈이 좀 낯선 편입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은 뭐 유치원을 다녀보지는 않았고 또 뭐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사실 잘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익숙한 뭐 행사 중에 하나는 바로 설날, 추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설날, 추석 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적 떠올리면은 뭐 맛있는 거 먹는 날, 또 용돈 받는 날, 또 며칠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뭐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공동체의 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문화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지금 월드컵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 일본이 독일에 이겨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어떻게 일본이 독일을 이겨? 되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제 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잘 되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되게 심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그러한 역사를 배우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관계, 유기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네요. 유기적 관계.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주의에서는 우리 교과서 볼까?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의 관계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사회라는 집단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저 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1학년 5반의 인원이 25명이라면 1학년 5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1학년 5반은 25명으로 구성된 학급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좀 다릅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에 자신의 삶에 영향받는다. 이걸 가르쳐서 요 사상은 영고적 자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학대에서 볼까? 인간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 영고적 자아, 즉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 이런 관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녕 오키아 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행사나 또 외부의 어떤 행사를 참여해야 될 경우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입고 갈 수도 있지만은 교복을 착용해서 어떤 소속감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죠. 월드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인간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 즉 영고적 자아로 보았고, 자유주의는 인간은 영고가 없는 자아로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와 전통으로부터 생겨난 도덕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나 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창녕 오키아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선 바로 다시 적을까? 공동선. 예,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이익이나 또는 행복을 의미한 것이 바로 공동선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선을 실현한 것이 정의롭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선택권을 강조했다면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또 공동체 내 다수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치 중립적 입장, 즉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가치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을 지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필기노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 아래 어떤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자아를 실현 나갈 수 있다. 영구적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필기노트 뒤쪽입니다. 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참된 자아를 이룰 수 있다. 즉, 참된 자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에 개인이 소속되어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좋은 대학, 내가 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을까? 그 좋은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사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잠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잠,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서울 내셔널, 연세 내셔널 한번 찾아볼까? 과장 이미지로 볼까? 예, 연세, 서울대 의대 과장이네 이거는. 서울대 의대 과장, 좋다. 연세, 고대. 여러분들도 한 H니까 어디고 한국 외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학교마다 다 있네요. 연세대. 고려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졸업생들도 한 번씩 얘기를 해주던데 이런 잠바 입고 서울 시내 딱 나가면은 보는 눈빛들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약간 학교 부심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번 누려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참된 자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바탕으로, 즉 소속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글씨가 왜 잘 안 쓰러지노?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가 또는 공동 구성원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선, 즉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의롭다. 즉 내가 자유롭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내 옆에 친구들, 또 우리 집단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가 바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주의는 좋아는 보인다. 좋아는 보이지만 단절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맥킨타이어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이 끝이란 것입니다. 끝. 되겠습니까? 자, 그래 자유주의 이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맥킨타이어 또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이게 정말 별로란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 즉 작게는 가족 또는 그 다음은 친인척, 가까운 친구들, 학교 또는 국가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나는 국가를 굳이 응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 같은 걸 볼 때도 대한민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는 본인들 땅이다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독립된 존재로 봤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는 항상 그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또는 문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나의 전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조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자 또는 손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로부터 다양한, 정말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 나의 국가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게 될 도덕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고 따라온 이런 역사, 문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란 것은 아무런 역사가 없고 아무런 소속도 없고, 다시 적을까? 아무런 소속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려도 응원할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이게 명절인지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왜? 자유주의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물 한 잔 마실게요. 이어서 이제 왈처라는 사람인데, 이 왈처라는 사람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이 사상과를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롤스에 대해서도 또 노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만 요 근래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일들 때문인지 이 왈처의 정의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학생들이 제법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서 가치를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서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상적 상황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보편적인 분배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란 것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가상적 상황이라고 만들어서 본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안경을 썼는지 안경을 안 끼는지 집이 어딘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적 상황은 실제로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배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것은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또는 각 공동체의 오래된 역사고 오래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가상적 상황은 있을 수 없고 보편적 분배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런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배제한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획일적 되겠습니까? 누굴 디스한 것이 되겠습니까? 롤스에 대해서 비판해 볼 수 있겠죠. 롤스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했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비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무관심하다. 개인 또는 사회적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 차단된 상태다. 그거는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된 보편적 분배 기준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모든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획일적인 것이죠. 되겠죠. 획일적이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고유한 다양한 영역을 가진다. 이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드네요. 예를 들어 부는 경제의 영역에서 권력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치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의 영역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까? 자,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하나 그렸습니다. 예, 색깔이 갑자기 지워지지. 자, 한쪽 영역에서는 경제의 영역이 될 것이고 한쪽은 정치의 영역이 될 것이며 한쪽은 교육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부.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권력. 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는 학급 또는 학위가 되겠죠. 학벌? 그런 표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왈천한 사람은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 때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영역에서는 개별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가 분배되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개별적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교육에서는 개별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또 노력을 통해서 학업과 학위가 분배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제 영역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빈쌀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교육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학위를 그냥 돈 주고 받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기부 입학 제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만 난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집에서 내준 돈을 가지고 그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요새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나 늘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높은 수준의 학업 또는 학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역 간의
영역들이 서로의 각각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서서 이 경제 영역에서 힘이 있는 A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경제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또는 교육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 되겠습니까? 침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왈츠라는 사람은 이 침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분배의 사회적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영역 안에서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영역의 힘을 가지고 교육이나 경제와 같은 다른 분야의 사회적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왈츠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부정입니다. 이것이 부정입니다. 밑에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들은 그 영역 안에서의 서로 다른 분배 원칙과 절차,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분배한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각 영역의 다양성, 각 영역의 고유성이 보장을 시킨 것이겠죠. 롤스가 얘기한 것처럼 딱 하나의 또는 두 가지의 획일적인 분배 기준을 가지고 사회 다양한 분배 영역들을 나눈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왈츠가 주장하는 어떻게 왈츠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정해놓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봤는가 했을 때 다원적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다원적 평등이라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사회 내의 다양한 그림이 잘한 것이네. 사회 내의 다양한 정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이런 영역들의 분배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이 방식대로, 저것은 저 방식대로, 요것은 요 방식대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의 가치와 특수성을 다 고려해주면서. 되겠습니까? 한번 필기노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 소속된 자 또는 역사적 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가족, 도시, 민족,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다. 역사적 자, 내 삶의 역사는 공동체 역사 안에 편입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봤던 영고적 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왈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왈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결과물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분배할 때는 단일 또는
보편적인 또는 획일적인 분배 기준이 글씨를 종이 질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단일 또는 보편적이거나 또는 획일적인 분배 기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배를 할 때는 이런 단일적이고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분배 기준이 아닌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적 구체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원적 평등, 사회 내의 다양한 영역은 고유한 분배 원칙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영역이 있다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분배 방식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와 B와 C의 영역이 있는데 B의 영역이 힘이 강하다고 해서 C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A 영역을 침범한 것은 선생님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라고 했고 이 전제는 왈차의 관점에서는 부정의하다. 그러면은 A의 영역은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실현된다? 다원적 평등이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차이점.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익을 중요시킨다는 것.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의무와 소속 그리고 공동선을 중요시킨다는 것. 공통점입니다. 결국 공통점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인간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 추구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되겠습니까? 자,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수업한 부분, 즉 교과서 페이지 187쪽까지 그리고 필기노트는 페이지 40쪽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많이 아프네요. 선생님 빨리 물 한 잔 먹고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 나와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학교 돌아가면 좀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마스크 잘 끼고 자, 마지막까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